안녕하세요. 국어입니다. 우리 국어 2단원이에요. 1단원 우리 그 공감하는 말하기 있잖아요. 그 잘 마무리 지었죠? 마음을 나누며 대화하여 잘 끝냈고, 우리 이번에는 2단원인데 2단원은 뭐냐면 2단원은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라는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고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과학책이 있죠. 뭐 기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하는가, 우리 뭐 고체, 액체 이런 얘기 했었죠. 대류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은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나 활용해서 글을 읽어보고, 역시 글을 한번 써보겠죠. 글을 고쳐보고,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하는 활동까지도 여기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서 보면 이거 기억나요? 고체에서 그 열이 어떤 게 빨리 전달되는지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전통 속 과학 이야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 전통 속 과학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떠올려 보는 거야. 이런 지식들을 떠올려 보는 거야. 그래서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이 책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좋은 점 알기. 빠밤. 교과서는 어디를 할 거냐면 우리 앞에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얘는 몇 쪽이야? 60쪽부터니까 자, 60쪽부터 죄송합니다. 67쪽까지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2단원에 1, 2차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시니까 담임선생님분들한테 2시간으로 빼달라고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줄다리기를 하거나 본 경험 또는 줄다리기와 연관한 지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관련한 지식. 여러분들이 줄다리기를 해본 적도 있나요? 예전에는 운동회 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년체육대회로 많이 돌리는 추세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 운동회 때 이제 그 줄다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특이했던 게 이제 옆반 담임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었어. 물리는 이제 그런 힘과 관련된 그런 과목이거든요. 근데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옆반은. 근데 옆반이 꼴찌였어.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여기다 그런 거 쓰면 되나? 줄다리기를 운동회 때 해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다,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기다 하나를 더 넣으면 뭐가 될까? 보통 누우려고 한다. 이거 알지? 줄다리기 할 때 뒤에서 막 누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비스듬히 당기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 그죠? 선생님이 쓴 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은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신의 경험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한 거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려서 줄다리기 모두 하나가 되는 대동놀이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줄다리기 모두 하나가 되는 대동놀이입니다. 조금 색깔을 옅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 즐거운 영산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줄을 당길 때보다 줄다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영산 줄다리기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먼저 겨룹니다. 작은 줄을 만들어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먼저 경기를 벌이지요. 아이들 줄다리기가 끝나고 어느 편이 이겼다는 소리가 돌면 그제서야 장정들이 나섭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청년 같은 거죠.
선생님이 이제 장정이 지나고 이제 노년이죠, 노년. 장정들은 집집이 돌면서 짚을 모아서, 짚 알지? 짚이 뭐냐면 그 벼 베고 남은 것들을 지푸라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짚을 모아 마흔 사람들과 함께 줄을 만들지요. 음력 정월, 정월은 1월입니다. 1월. 농한기라서, 농한기는 농사가 한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농한기라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줄을 만드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어요.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은 엄청나게 굵답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줄 위에 걸터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라고 해요. 요즘 영산 줄다리기에 쓰는 줄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가늘고 짧아졌는데도 굵기가 1.5m, 줄의 굵기가 1.5m래.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40m가 넘습니다. 선생님이 네이버 검색에서 나왔을 때는 뭐 60에서 막 그렇게까지 갔다고 얘기했어요. 암술과 수줄로 나누어져 있어요. 암술이 아니고 암줄.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줄을 다 만들면 여러 마을에서 모인 농악대가 앞장서고, 농악대자 막 그런 막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꽹과리 치고 이런 것들. 그 뒤로 수백 명의 장정들이 줄을 어깨에 매, 수백 명의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서 줄다리기 할 곳으로 줄을 옮깁니다. 이게 줄이 너무 커서 한두 사람이 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이 행렬 끝에 서서 쫓아갑니다. 이렇게 줄을 메고 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답니다. 드디어 줄을 당길 장소에 다다르면 양편에서는 상대의 길을 누리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함성 소리를 질러요. 우와! 이렇게 지른다는 것이죠. 이 소리에 영산 지방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줄을 당기는 것은 아니죠. 한동안 암술과 수줄을 합하지 않고 어르기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암줄에 수줄을 끼우고 비녀목을 지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비녀목을 지르다. 비녀목이라고 하는 것은 암줄에 수줄을 끼울 때 벗겨지지 않게 수줄 가닥에 끼우는 나무가 있대요. 양쪽 사이를 막대기나 줄 따위로 이거겠죠, 이거. 이걸 것 같아요. 이거. 그쵸? 이렇게 끼우는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줄을 이런 식으로 두 줄을 겹쳐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조금 진한 색으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이런 느낌으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편에 서로 힘차게 줄을 당겨서 승부를 가리지요. 이때 모두 신이 나서 자기 편을 응원합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 우리 조상들은 왜 줄을 만들어 서로 당기는 놀이를 했을까요? 그것은 농사와 관련이 깊어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우리 조상들의 가장 큰 소망은 풍년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드래곤. 그래서 용을 닮은 줄을 만들고 흥겹게 줄다리기를 해서 용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물의 신인 용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풍년이 들 테니까요. 또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 신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착한 신들의 힘이 세지만 추운 겨울에는 악한 신들의 힘이 더 세진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새해 첫 달인 정월에 힘이 약해진 착한 신들을 도울 수 있는 놀이를 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럿이 힘을 모아 겨루는 윷놀이나 줄다리기였던 거예요. 마음을 한데 모은 놀이. 조상들은 대보름은 정월 15일인데, 그러니까 음력 1월 15일을 말하는 거죠. 가장 달이 크게 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줄다리기 준비에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마다 모두 함께 줄다리기를 했지요. 온 마을이 참여해서 집집마다 잎을 거두고 놀이에 필요한 돈과 일손을 내어 줄을 만들어 놀이를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줄다리기를 거르는 법이 없어요. 여기에는 봄 기운이 시작되는 정월에 풍년을 기원하고 줄다리기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아 무사히 한 해 농사를 지으려는 지혜가 담겨 있지요. 영산 줄다리기는 1969년에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보면은 옆에 친구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죠.
줄다리기 하는 줄은 15cm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산 줄다리기의 줄은 그것보다 10배나 굵은 줄이라고 사용하는 10배나 더 굵은 줄을 사용하는 놀이라니 놀라워. 이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가운데 풍물놀이도 풍년을 기원하며 많이 해왔다고 배웠어. 역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읽고 있어요. 제목에 있는 대동이라는 낱말의 뜻을 정확히 몰랐는데 글 전체 내용을 함께 나온 그림을 살펴보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 대동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국가 무형문화재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 그랬어요. 글을 읽으면서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아래 한번 읽고 나서 문제는 아니지만 내용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같이 선생님이 타자로 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타자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걸 가지고 왔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음력 정월에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만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농한기라서 그렇죠. 농한기라서 음력 정월은 농사일을 잠시 쉬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때요? 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조상은 왜 용을 닮은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했나요? 용이 뭐라 했어?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용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볼게요. 조상들은 용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용을 즐겁고 기쁘게 하면 풍년이 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용을 닮은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줄다리기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는 어떤 것이었어요? 풍년 기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아서 이렇게 무사히 농사 잘 지어요 이런 거 기원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봄 기운이 시작되는 정월에 정원 아니고요. 정월에 풍년을 기원하고 큰 행사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이 한데 띄면 안 되겠다. 한데 모아 무사히 한 해의 농사를 지으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글이 너무 길면 잠깐 멈췄다가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줄다리기 하나 되는 대동놀이를 읽으며 활용한 지식이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지식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선생님은 지식보다는 그런 얘기했잖아, 그죠?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온갖 지식으로 아는 척을 하셨는데 그 반이 꼴찌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따라할 수 없겠네. 왜냐면 고등학교를 아직 가지 않아서. 자, 윤지가 어떤 생각을 하며 글을 읽었는지 살펴보고요. 윤지가 떠올린 생각이 글을 읽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을지 친구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윤지가 여러 얘기를 했었죠. 제목에 사용된 낱말의 뜻이 정확히 몰랐는데 글을 내용과 그림을 보면서 뜻을 짐작할 수 있었어. 어떤 글자였어요? 대동이라는 글자였어요. 대동, 그죠? 그리고 또 한번 해보면 글씨 크기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윤지는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서 글 내용에 더 집중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막 내용을 막 짐작하면서 읽었잖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용을 막 짐작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아이 참. 자, 윤지는 글 내용을 짐작하며 읽어서 글이 더 재미있게 아이 왜 이럽니까? 느껴졌나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자신이 떠올린 지식이나 경험이 글을 읽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뭐 여기 뭐라 그래? 선생님은 다 최고라고 할 건데. 짜잔 이렇게 할 건데 글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흥미를 느꼈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비교하며 있었다. 선생님은 매우 그렇다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아는 지식이 나오면 더 재미있게 읽게 돼. 그럼 맞죠.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면 뭐.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내용을 집중해서 보면은 이제 글 내용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렇죠? 끝까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쓸 수 있겠죠. 여기 아래 보면은 연필 친구가 있어요. 연필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글을 읽으며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봐요. 그럼 어떡하지? 나는 항상 항상 그래.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읽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글과 관련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글을 고를 때 책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관련 있는 지식을 공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쓸 수 있을까요? 책을 읽을 때 내가 그냥 아는 거를 좀 많이 읽으면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글을 골라 읽을 때에는 관련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것으로 고른다. 내가 아는 거 고르는 거야. 내가 많이 아는 내용 골라요. 줄다리기 많이 아는 사람은 줄다리기 내용 좀 보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60쪽에서 67쪽까지 같이 해봤어요. 2단원의 1, 2차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읽으면 이런 점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봤고요. 줄다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국어책 한 내용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